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의 조재모라고 합니다. 처음 아까 2시에 저희 시작할 때만 해도 빈자리 밖에 사실 별로 안 보였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몇 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계셔서 조금 더 기운 내서 좋은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낙 그 공부는 그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하고 건축 관계를 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세계유산 그 한국의 서원 등재할 때 일을 좀 했었고요. 매년 저 세계유산위원회 가서 회의 기록하고 대표부 지원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잡다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그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두 분은 굉장히 먼 분야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분은 오랜 삼국시대 정도의 과거를 다루고 계시는 고대 건축을 주로 다루고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그 AI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과 어울리는 최첨단의 하이테크의 그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고 계시는 분이지만 이 두 분들이 결국은 자주 만나시거든요. 전혀 다른 일을 하실 것 같지만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건축을 다루는 저희 같은 모든 사람들은 다 비빔 인간이죠.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다뤄야 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제가 준비한 거를 한 가지씩만 좀 던져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중으로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은 두 분 사이에 서로 조금 대화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먼저 드릴까요, 혹시 여기에? 네, 이따가 예약하신 거예요? 지금 먼저 하실까요? 네, 이따가 하겠습니다. 강 쌤께 먼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고대 건축에 대한 복원적 연구와 디지털 기술의 쓰임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에는 복원 기술의 현재 수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복원의 철학이나 그리고 복원 이후에 유산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다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복원안을 비교해 보는 것은 연구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고, 특히 이제 온사이트 사이트에 직접 복원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고고 유적에 대한 훼손 위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을 다룰 때 비가역적인 행위는 피한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태도에 잘 맞고요. 그리고 고고유적 자체를 땅속에 있는 것이 곧 유산이다, 곧 가치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복원 시도를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실체를 만들어내지는 않죠. 그렇죠? 시각에만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촉각이라든가 청각 등등의 감각과는 물론 일부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시각 중심의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 관광이나 이런 실질적인 도시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그 장소, 물리적인 장소라고 하는 감각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AR 보여주신 거는 현장 가서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굳이 그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디지털로 복원된 결과물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서울이 되게 복잡한 날이죠. 그 불꽃놀이 축제 때문에 제가 9호선 타고 4호선을 갈아타고 왔는데, 9호선 안에 휴일에 그 급행열차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부 다 손에 돗자리를 들고 여의도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근데 여의도에 간다고 불꽃놀이를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보시는 게 불꽃놀이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고요. 집에 큰 TV 가지고 계시면 뭐 크게 띄워서 가장 좋은 이 뷰를 가지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놀이 현장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루 전에 미리 자리를 맡으러도 막 움직이시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디지털 복원이
물론 연구에서 뭐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여기에 장소의 감각, 현장의 감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일본의 나라의 그 헤이족 교유적, 평성경 유적을 현지에 복원하고 있는 그런 태도나, 혹은 그 중국 낙양의 천단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만 더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 쌤한테 이렇게 질문 드리고 대답을 듣고 그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불국사 말씀드렸는데, 불국사가 되게 다른 복원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국사 복원하고 나서 나중에 불국사가 그 저 세계유산지구로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국사가 되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그 외부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죠. 아니 불국사 지금 복원했는데 세계유산도 됐고 거기 관광객 오고 거기 그냥 예전에 그 그냥 청운교 백운교만 있고 문만 남아 있고 그러던 것보다는 훨씬 그거에 좋은 효과를 했는데 왜 복원하는 걸 학자들이 반대하느냐, 그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2005년도에 황룡사 시작하고 나서 지금 2025년이니까 2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계속 듣는 경주시나 경주시민 혹은 뭐 지금 미륵사지 쪽도 마찬가지고 듣는 얘기가 아니 연구만 하고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디지털 복원이라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AR 체험이라도 대체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래도 건물 지어야 된다 얘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불국사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사실 활용되고 이런 거랑 최근에 그 월정교 짓고 나서 월정교가 또 새로운 스팟으로서의 기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전문가의 영역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 그 어떤 도시의 경관을 받고 가는 효과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거는 이게 그냥 전문가적 관점에서 막을 수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관점이어서요. 제가 지금 최근에 2019년도 이후에 경주 지역에 지금 복원 이게 그거 됐는데 저희도 이제 연구한 게 있으니까 아까 유구 보호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복원하는 거를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유산 쪽에 그 문제 삼는 것들을 되게 논리적으로 하고 지금 유구에 아까 그 국제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유구에 대한 훼손들을 최소화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없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면서 지금 복원하는 것들을 추진하자라고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물 복원이 갖는 아까 디지털 복원으로는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됐을 때 아까도 그 세비야 원칙이나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어떤 고착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역사를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밑에다가 이게 유일한 정답 혹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착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보관은 있을까요? 짧게만. 네. 지금 저희 수리 원칙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부재 교체되면 거기다 인장 찍어서 집어넣거나 이게 가짜가 가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와 교체하고 그럼 기와에도 다 명문 찍어서 몇 년도 교체된 거다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그 정도까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황룡사 전시관 계획하면서도 그랬었거든요. 전시관을 계획하는데 거기에 목탑 큰 거를 이제 10분의 1로 만들어 놨는데 걔를 이제 정답으로 오해할까봐 옆에다가 그 고증 과정에서 나왔던 중요한 한 6개인가의 모형들을 다 같이 전시했어요. 전시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학계에서 지지하는 안으로 만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병행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산의 이해는 사실은 이제 이해 자체가 시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치 이성지 선생께서 만들어진 고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의 생각, 지금의 어떤 의도가 과거의 어떤 시간을 왜곡이라고 할까요? 재창조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위험성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 아무튼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면서 논의를 하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대표님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발표는 강현 연구관님께서 발표하셨던 것의 기술적인 구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아까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분이 세계를 창조하고 계신다. 이상훈 올마이티의 영역으로 가고 계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그 디지털 세계의 완전한 혹은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본인의 어떤 철학적인 백그라운드까지 이제 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만나고 그랬었지만 그 뒤에 있는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BIM을 비롯한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BIM이 뭔지 CAD가 뭔지 잘 구분을 못하시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무언가를 굉장히 이미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정말 그 선이 아니라 선으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이 기둥인가 벽인가 이 기둥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어떤 재료를 썼고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균열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록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형상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잘 체크해서 넣고 설계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밖에 뭐 설계 자동화의 문제라든가 비정형 형상이 가지고 있는 3D 도면 정보를 어떻게 생산자와 설계자와 시공자가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의 문제, 목재 같으면 CNC 같은 생산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비싸고 또 작업자들의 노동이 질적 양적으로 굉장히 커진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단점은 우리가 CAD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그 이유를 생각하면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질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편리함을 위해서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장 가능성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른 이 관계자들이 잘 열어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열어보는데도 사실 이미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면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이 툴을 다루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아직은 좀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또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비정형적인 형태인 경우가 많고 목재 수축 변형된 것들, 석재 균열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화되고 이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왜곡의 가능성들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치 기반의 형상 데이터로 잘 기록되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3D 스캔 데이터하고 연동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베트남의 그 궁궐 후에 있는 자금성 태화전 건물을 제 주변에서 이제 한국 업체가 가서 3D 스캔을 1차로 했고 그거를 BIM 데이터로 다 만들어서 가공하는 것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연구소에서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도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느꼈던 게 우리는 기둥, 그럼 1번 기둥, 2번 기둥, 뭐 X1 기둥, Y2 기둥 이제 이렇게 구분을 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둥이라는 구분이 있으면 기둥 부분 복원 기둥, 기둥 전체 교체 기둥 이게 아예 그냥 부재 이름으로 코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건물을 생산하는 방식, 처음 만들 때의 방식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히 관리의 방식으로 전체 코드를 정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배우기를 이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기록이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셨는데 죽은 데이터가 아니고 살아있는 정보가 되도록 미래에도 유용한
작동하는 정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정보 체계를 늘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작년에 유용했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올해는 또 아니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세계관, 그 이상훈 월드의 세계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혹시 어떤 것이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어려운데요. 제 세계관은 좀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는 분명히 변화하는 게 확실하고요. 정보가 작은 쪽에서 정보가 큰 쪽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상 그래 왔을 거예요. 예, 앞으로 더 그럴 거고요. AR이 유행할 때 AR하고, VR 유행할 때 VR하고, 뭐 스캔 유행할 때 스캔하고,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기록이 기록으로 가치를 가지려면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문화유산청에 몰입해서 보고 있으면 어쨌든 최종 관리자잖아요. 최종 관리자가 이제 문화유산청이고 지자체인데 예산이 너무 없어요. 이게 이제 작업하는 예산을 떠나서 이 데이터를 받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스캔 데이터 굉장히 무겁습니다. 용량도 크고 거기에 도면 붙죠, 보고서 붙죠, 여러 가지 아카이브 자료 붙죠, 100년 넘는 수리 이력 다 붙습니다. BIM 자료 붙죠. 저희가 이제 하드로 제출을 합니다. 지금 전통우주 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고 별도 조직이 만들어져서 BIM을 꾸준히 관리하니까 이 팀은 그게 관리가 돼요. 근데 일반 문화유산청의 일반 부서에서는 납품하면 어디 갔는지 모를걸요. 10년 지나면 모릅니다. 이게 지자체로 내려오면 더 심각하고요. 받았는데 내 컴퓨터에 저장했는데 10년 지났더니 컴퓨터는 고장 나 있고 담당자는 다른 부서가 있고, 예, 추적 못합니다. 예. 너무 부지기수예요. 수리 이력 뒤져보는데 청에 들어가고 기관 들어가고 지자체 들어가서 막 공무원 퇴사했습니다. 뭐 저쪽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자 시공하시는 분들 찾아가면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연락을 찾을 수 없는 분들 계시고. 지금 드는 생각은 저는 저 기록의 말단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기록의 큰 단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뭔가를 조치를 내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디지털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넘어갔을 때 시대를 생각하면 이제 그때가 80년대, 90년대였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이제 그때 DB를 뭐 프로그램 짜고 그랬으니까 90년대 중후반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한민국 전체에 은행 전산화, 그 다음에 병원 정산화 작업들이 10년 넘게 진행이 됐어요. 그 전에는 병원에 가려면 의료보험증 가져가고 환자 카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공유도 안 되고. 근데 이건 이제 전산화하는 기간이 10년이 됐고, 근데 이 전산화를 중앙부서에서 전산화는 어떤 큰 틀 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사람까지 갈아 넣었더니 이렇게 됐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 정부24 사용하잖아요, 민원. 얘도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다 페이퍼였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선가 가상의 어느 공간 안에 그거를 지원하는 부서와 지원하는 사람과 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얘가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필요해. 좋은 것 같아. 스캔 데이터 아마 전국 다 떴을 겁니다. 전국에 무슨 국보 보물급 다 떴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스캔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이 찾아서 써야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문화재청 서버에 이제 약간 그 중요한 포인트 잡는 작업들을 같이 한 게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뭐 몇십만 건, 몇백만 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거죠. 그 무량수전 찾아서 검색 리스트를 딱 잡아보면 막 몇천 개 뜹니다.
근데 얘 키워드에 도면에 뜨는 것들이 있어요. 도면이 한 4,500장 훨씬 넘는 1,000장 넘은 것 같아요. 도면을 클릭하면 도면이 아니에요. 건축쟁이가 도면으로 보는 이유는 구조체와 마감재와 뭐 이런 것들 분리가 돼 있고 선이 정리가 돼 있고 더 나가서 방위가 있고 더 나가서 축척이 있고 이게 도면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스캔을 놓고 스캔팀에서 선을 그린 거를 도면이라고 키워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도면이라고 붙어있는 키워드를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페이퍼는 믿을 수 있겠죠. 페이퍼는. 근데 이제 디지털화된 자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 도면 기준을 잡는 작업들을 좀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근데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던 조언은 과거 거 너무 연연하시지 말아라. 예. 과거 거 그거 수정하면서 새롭게 날아가려면 앞으로 10년, 20년 모자르실 것 같다. 과거 거는 딱 그 서버는 별도로 이렇게 돌리시고 이제부터 받는 자료를 정리해서 새롭게 구비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빔을 할 때 빔 데이터를 이제 완벽하게 만들지만 저희 빔 데이터에 태그가 붙어야 돼요. 네. 네. 예, 조금 정리해 주세요. 네. 24년 지빈의 작성자 누구, 원본 자료는 스캔으로 했는지 아니면 정미실측 뭐 2020년 정미실측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작업 리스트에 태그들이 다 붙어야 이 자료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출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한 50년, 30년 지난 다음에 이게 없으면 제가 이제 아쉬운 게 저희가 이 작업하면서 보수하는 작업들을 해요. 다른 팀이 잘못한 것들을.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인정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근정전이 데이터가 완전히 큰일 났어요. 그게 아마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표준화돼 있는 어떤 방법론들이 아직은 조금 정돈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하이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기술이 수요를 선도해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이런 기술들을 니네가 다 이해해야 돼. 그렇게 해서 잘 써야 돼라고 하는 것일지 혹은 이런 기술은 사실 숨겨지더라도 누구나 조금 그런 기술에 좀 어둡더라도 저도 이제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조금 더 친절하게. 그래서 사실은 로우테크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은 늘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그런 얘기와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안 됐죠. 좀 정돈해도 될까요? 제 역할은 오늘 여기까지인 거고 두 분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